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학계로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한동안 학계로 게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강타쌤으로서 볼 수 없었는데 이제서 여러분들 뵙게 되네요. 자,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7월, 8월, 9월, 10월 이 4달간 공인중개사 시험이 남았는데 이 4달 동안 2일차 시험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심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100%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합격할 수 있는 법 바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직접 하나하나 스케줄까지 제가 직접 다 짜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반드시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네, 7, 8월달 학습 계획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월, 수, 금요일은 부동산 학개론을, 그리고 화, 목, 토요일은 민법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월, 수, 금을 민법, 화, 목, 토를 학개론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세요. 단 격일마다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정하셨다면 이제 강의를 보셔야 합니다. 강의는 보통 한 파트당 3강을 하기 때문에 즉 3시간 강의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필수서나 기본서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사가 강조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필기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강의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다면 바로 강의 끝난 후 다시 한번 필수서나 기본서 체크한 내용을 우리가 따로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길어야 30분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느리신 분들은 4, 50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서 강의에 대한 내용이 까먹지 않고 회전이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 기출문제는 강사마다 단원별 기출문제가 존재합니다. 빠르게 그 기출문제를 미리 구매를 하신 다음에 강사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필수서나 기본서를 보신 후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 문제 푸는 시간은 길어야 한 2시간이면 굉장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맞은 게 있다면 넘어가시고 틀린 게 있다면 틀렸다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틀렸다 체크를 하시는데 틀렸으면은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옳은 정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른 틀린 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각각 책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시간을 보내시면 공부 시간은 강의를 보는 거 포함해서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이 작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쭉 다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작업.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강의를 본다. 강의를 보는데 책 표시를 한다. 두 번째, 이제 강의 끝난 후 바로 우리가 표시한 책을 다시 한번 가볍게 본다. 세 번째, 그 과정이 다 끝났다면 바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이 3가지 과정을 다 끝내셔야 하루 공부를 알차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안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공부 순환 과정. 그 다음에 일요일날에는 우리가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의 복습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일요일날 총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게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고요.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했던 강의를 다시 본다던가 내가 잘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내용들을 책에서 찾아본다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렸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렸던 문제들만 일요일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만약에 또 틀리셨다면 그 위에 바로 별표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틀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필수서나 기본서에서 다시 찾으신 다음에 별표를 다시 해두시는 겁니다.
이거는 9월 달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일요일 해야 할 과정이죠. 다시 부족한 강의를 다시 보거나, 그리고 헷갈리거나 까먹었던 내용을 책에서 다시 찾아보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틀렸던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작업을 일요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하셔야 할 과정. 이렇게 7, 8월 동안 일주일 내내 이 작업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거니까 반드시 좀 빡세지만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9월달 학습계획표 바로 들어갑니다. 자, 9월달에는 7, 8월에 했던 공부량의 2배를 하셔야 합니다. 단 강의는 7, 8월달에 충분히 들으셔야 하고요. 9월달에는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또는 필수서와 기출문제를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우선 기본서 또는 필수서는 2개의 파트 양을 공부합니다. 강의로 치면 총 6강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하루하루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이든 민법이든 똑같이 월수금 학개론, 화목토 민법 이렇게 정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가 끝나셨다면 다시 필수서 또는 기본서가 그 2개의 파트 양 공부가 끝났다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데, 그때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일요일날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서 틀렸을 경우 별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별표 표시된 문제만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한 내용이 관련된 것 중에서 만약에 나는 별표 표시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표 표시된 문제만 다시 풀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만약에 맞은 문제들은 다시 푸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맞은 문제는 사람들이 다시 풀어보셨을 때 80%, 90%의 확률로 다시 맞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하거든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 시간을 보내시고, 물론 이때도 하루 공부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마 7, 8월 달에 공부했던 양의 2배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원을 방문을 하시든 또는 직접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든 반드시 학원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학원 모의고사를 대표적으로 해커스, 에듀윌, 방문각 이런 유명한 학원들, 또는 랜드프로 이런 학원들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어디가 되든 좋습니다. 반드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 주문을 하셔서 풀든 직접 학원을 방문을 하셔서 풀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모의고사에서 전 범위를 다 다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한 전 범위를 한번 싹 훑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 그 시간 배분 연습을 모의고사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많이 해보셔야 그만큼 시간 배분 연습도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의고사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를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집중해서 100분 동안 80문제를 푼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평상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요일날 연습을 하시고, 당연히 모의고사를 보시면 채점을 하신 후 틀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틀린 문제들을 바로 필수서 또는 기본서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빡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말로 7, 8월 달에는 일요일날 일찍 4시간에서 5시간 공부를 끝낸 후에 약속을 가든 자유시간을 갖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였지만, 이제 9월부터는 일요일날도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올해 초 1월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7월부터 부랴부랴 시작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9월달.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9월달에는 7, 8월달에
공부량 2배를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한다. 단, 이때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7, 8월 달에 우리가 별표 표시한 문제들만 다시 풀어본다. 그 이외에 맞은 문제는 굳이 다시 풀어볼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모의고사를 푼다.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방문을 하시든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 있다. 세 번째, 모의고사를 푸셨다면 반드시 틀린 문제를 필수서든 기본서에 체크를 하시고 복습을 하셔라. 모의고사가 굉장히 그래서 이런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9월달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정. 자, 10월달 학습계획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10월달에는 매일매일 회차별 기출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회차별 기출문제란 35회, 34회, 33회 이런 식으로 쭉 연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 회차별 기출문제를 이제 푸셔야 합니다. 이 회차별 기출문제는 Q&A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물론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확한 해설과 그리고 오답이 없는 깔끔한 회차별 기출문제를 원하시면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은 10개년을 모아둔 총 10년치를 모아둔 거죠. 10년치를 모아둔 회차별 기출문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커스에서 회차별 기출문제가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에 나왔던 시험 중에서 오타들도 다 정리했고 복수 정답들도 다 정리된 게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설을 원하시면은 해커스 회차별 기출문제 추천합니다. 이래서 마찬가지로 월수금은 부동산 학계론 회차별 기출문제, 화목토는 민법에 관련된 회차별 기출문제 푸신 다음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당연히 틀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틀린 문제를 또다시 필수서 또는 기본서에 체크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를 풀고 나서 필수서나 기본서 보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은 7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0월달까지 필수서 또는 기본서만 많으면 5번, 뭐 적어도 3번 이상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습니다. 이 과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에는 9월달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원 모의고사를 똑같이. 그리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필수서나 기본서 정말 많이 보죠. 정말 많이 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월달 이 과정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회차별 기출문제를 푼다. 회차별 기출문제랑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 문제. 당연히 이때 회차별 기출문제도 시간을 재고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시간 안 재고 풀지 마시고 딱 1번부터 40번이면은 50분 딱 시간을 딱 재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시간 분배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야 긴장감 있게 딱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날 10월달에 일요일날 마찬가지로 학원 모의고사를 풀어본다. 직접 방문을 하시든 구매를 하시든 그래서 똑같이 틀린 거 오답하기. 이 과정을 하신 후에 우리는 결국 시험장에 들고 가야 할 게 뭐냐면 바로 필수서 또는 기본서 정리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거나 아니면 정말 헷갈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착출을 하셔야 하는데 그 작업을 바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학계론대로, 민법대로. 물론 여러분들이 따로 책을 그 부분들만 이렇게 자르든 찢어내서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따로 이제 묶거나 파일에 이제 여러분들 보관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보고 싶은 부분들만 복사를 뜨는 겁니다. 어디 뭐 복사 가게를 가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게들 가서 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볼 내용만.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그 부분들만 따로 모아서 묶으신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그것만 달달달 보시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그 이외엔 나머지는 잘 알고 있다고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잘 풀리신다는 건 머릿속에 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게다가 이제 추가적인 얘기 드리면은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산 문제는 또 손을 놔버리면 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산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풀어보셔야 하고요. 그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됐던 계산 문제를 좀 위주로 푸는 게 좋겠죠. 왜냐면 쉬운 문제들은 당일날도 잘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남은 기간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7, 8, 9, 10월 달을 이 4달간을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요즘에 그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좀 스탑하고 있고, 학개론 게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영감을 얻은 학개론 게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즌2와 시즌3가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학개론 게임에서 제 나름대로 연기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거는 바로 강의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제 뭐 학개론 게임 중 하나라고 해서 강의를 제가 하긴 합니다. 그 강의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학개론 게임 시즌2, 3 보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강의도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조만간 학개론 게임 시즌2에서 또 메인 예고편으로 등장할 예정이니까 많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굉장히 또 오랜만에 유튜브로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 제가 순수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짜드렸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합격합니다. 1% 낙오자 없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학교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